잘못한 게 뭘까요? 아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꼽기가 힘드시죠? 모범천지,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한테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어렵고 가난한 분들 더 어렵고 더 가난하게 만든 게 제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정체성, 어려운 사람을 위한,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게 민주당의 가장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하고 본인들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여러분,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돈벌이가 잘 됐어요? 그거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죄를 지은 게 저는 주거비를 상승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올린 거, 전세값 올린 거, 월세 올린 거, 올라도 조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50%까지 올랐죠? 서울시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9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오르고 원세값도, 월세도 오를 판인데 임대차 3법 만드는 바람에 안 오를 것까지 또 더 오르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머니가 얇아졌습니다. 쓸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돈, 월세 올려주려니까 쓸 돈을 아껴서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가도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0원 들고 왔다가 8,000원 밖에 못 쓰고 2,000원은 아끼고 돌아가야 전세값, 월세값 오르는 거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돌아가고 살 물건이 안 팔리고, 이게 악순환이 생기면 기업체도 힘드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가 없고, 청년을 고용을 못하니까 또 쓸 돈이 없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청년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절규를 하고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먹고 살기 힘든 분들 더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주머니 사정이 얇은 분들 더 얇게 만든 거, 이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잘못을 했으면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 더 어렵게 한 거는 크게 잘못한 거다 하고 석고대죄해야 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죄드린 적이 있나요? 네, 우리 경제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거 잘못한 거 다 빼놓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나만 꼽으라면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 게 모든 나라 살림 어려운 데에 바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장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위는 아래로, 아래로 위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이 일단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는 도리를 알고 상식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이게 동물과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 상식과 원칙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돈보다 더한 인간인 이유, 이른바 삶의 가치라는 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 위선적인 행태를 우리가 쉽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매우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 보셨죠?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들어간 김상조라는 분이 임대차 3법 만들면 월세 전세 올라가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럴 때 강행해서 만든 장본인인데 본인은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재계약을 했다. 이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가장 최근의 사례 한 가지만 듭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하나만 들으라면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상식과 도리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가장 큰 바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부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분들이 반성을 한다고 합니다. 통렬히 반성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뭘 반성한다는 얘기를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반성을 하면 뭘 반성한다고 얘기를 해야 그게 진심 아닙니까? 또 어저께는 부동산 정책 잘못 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부동산 정책을 뭘 어떻게 바꿔야지 되는지를 얘기해야 정당다운 정당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정책을 잘못 폈다고 그러는데 뭘 바꾸겠다는지 아직도 하루가 지났는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4월 7일 선거가 오늘 며칠 남았습니까? 8일 남았죠? 선거가 다가오니까 분노한 서울 시민들, 화가 난 국민 여러분들께 일단 잘못했다고 말은 하고 표는 얻고 보자는 마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봤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될 때죠? 여러분 저 오세훈이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이 정권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잠시 후면 안철수 대표께서 도착을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일정도 많고 또 저녁 때 또 TV 토론이 또 있어요. 토론이 있으면 가서 자료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원래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갑니다. 아직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님, 저하고 경쟁을 했는데 단일화해서 패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매일 돕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경쟁했다가 지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단일화 승리한 후보를 위해서 뛰면서 매일 도와준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많이 그렇지 않은 건데 정말 제가 맨날 볼 때면은 정말 감사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그분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연호를 해주시는데 좀 이따 오시면 저 불렀을 때보다 더 크게 안철수 연호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 나경원 후보도 저하고 경쟁을 하셨는데 오실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크게 연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더 목청을 높여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토론할 때 목소리가 쉬니까 영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뛰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머무르진 거 그 한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선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시장 챙길 수 있는 오세훈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오세훈!
네, 우리 청년들과 오세훈 후보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연호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자, 여러분 공정과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서울시장 그분이 누굽니까?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할 후보, 검증된 유능한 서울시장 후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 자,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바꿔서 살기 좋은 서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갑을 당협위원 두 분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똑소리나게 서울시장 챙기겠습니다. 네, 서울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서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연호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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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시민 여러분을 믿고 이곳 유세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유세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필승의 의지 가슴에 안고 꼭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4월 7일 꼭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에 투표하셔서 우리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이끌어 나갈 준비된 후보 오세훈 후보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약자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후보 바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입니다. 우리의 힘, 서울의 힘,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에게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세훈 후보를 또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창현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창현입니다. 아직 국회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정치에는 초짜지만 그러나 오늘은 오세훈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서울시립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연구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경제 이제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 엉망되고 소득주도 성장 엉망되고 도대체 손대는 것마다 다 엉망이 되는 이 경제정책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세훈 후보 어제 100분 토론하는 거 제가 지켜봤습니다. 후보가 일을 잘할 건지 경험이 있는지 하나도 따지지도 않고 내곡동 땅 얘기만 하더라고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직권남용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하지 않았으면 된 거지 뭘 선글라스를 꼈느니 생태탕을 먹었느냐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상한 데로 집중시켜서 본질에서 어긋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에게 흠집을 내가지고 네거티브를 가지고 사람을 흠집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면서 저는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네거티브 속으실 겁니까? 아니죠. 네거티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본질과 어긋나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에 속는 사람은 그분이 모자란 겁니다.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의 본질을 뚫어볼 수 있는, 일을 잘하는 후보, 경험 있는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서울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지지해 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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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윤창현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잠시 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나경원 전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유세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혁신위원장입니다. 21대 서울 서초구가 윤희숙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갑 윤희숙입니다. 작년 여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5분 연설했을 때 그때 국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임대차법 통과시킨다고 여당 의원들이 게릴라처럼 굴었어요. 저희가 도대체 왜 그러냐, 충분히 얘기하고 9월 정기국회 때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뭐라냐면 청와대에서 시킨다, 청와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오만 절차 다 무시하고 7월 30일 날 법 통과시키고 7월 3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월부터 전세가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청와대에서 누가 시켰냐면 김상조 실장이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법 통과시키기 하루 전에 자기는 전세금 올려받았어요. 14%나. 여러분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죠? 근데 그런 사정은 온 국민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키지 않을 규제를 전 국민한테 강제해서 시장도 망가뜨리고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네들은 쏙 빠지고,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권인가요? 경질해야 되겠지요? 실장 한 사람 경질할 일이 아니죠? 이 거지 같은 부동산 정책도 경질해야 되고 이 정권도 경질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적폐를 없애겠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적폐가 지금 누굽니까? 부동산 투기가 적폐면 자기들이 적폐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국민 분노를 동력으로 삼겠다니 지금 남의 말 합니까? 지금 국민 분노 누가 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분노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분노가 자기들한테 향했는데 남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천지에 어떤 정부가 국민들한테 분노를 가지고 동력을 삼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부는 국민이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이 생겼으면 최대한 냉정하게 치우치지 않게 일을 해결해야 하지요.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감성팔이하고 분노팔이해서 국민들 편가르고 지금 국민들 편가라서 나라를 도동강을 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나시죠? 우라통이 터지시죠?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민주시민은 분노를 어떻게 표출합니까? 투표입니다. 투표. 그렇죠?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라를 두동강을 내도 민주시민은 투표장에 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4월 7일에 꼭 가셔서 이 거지 같은 정책도 경질하고 이 정권도 경질하고 그리고 나라를 맨날 둘로 가르고 분노만 퍼는 대통령도 경질해야 하지만 1년이 남았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그러니 꼭 4월 7일에 가셔서 서울시장부터 2번 찍으셔서 이 사람들 경질시킵시다. 맞지요? 감사합니다. 경질합시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윤희숙 국회의원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세 대학생입니다. 우리 김부겸 학생을 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에 사는 20살 청년 김부겸이라고 합니다. 모 후보의 말에 따르면 저는 20대이기에 경험치가 없어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이 이거 연설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용기 내서 얘기해보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박원순 시정 10년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 번에 기억나는 정책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흐지부지로 끝나는 무능한 정부와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능력이 안 돼서 무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는 도덕적인 정치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사태로 위안부 할머니분들 눈물 흘리셨고요. 조국 사태로 저 같은 학생들 허탈감 주었고요. 이제는 LH 사태로 편법 없이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자기 잘못 남에게 떠넘기기 바쁘지 한 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죄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려고 민주당이 노력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래놓고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온 박영선 후보 이제 와서 20대 청년 지지율 안 나오니까 뭐 역사 경험치가 낮아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50대 60대 분들도 역사 경험치가 낮아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겁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오만과 독선도 유분수지 선글압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남발해서 국민들 상처 주는 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민주당의 서른 홍익표 의원이 우리 20대 청년들을 모욕했던 거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반성은 없고 민주당은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걱정, 주택 문제로 씨름하는 청년들의 울부짖음이 아직도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인간관계도 자기 필요할 때만 주위 사람 데려다 쓰면 언젠가 탈납니다. 이런 내로남불 정당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동안 정치적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 우리 부모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 오르고 물가도 너무 오르니 이번에는 꼭 투표장에 나가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살림살이 힘들어지신 분 많을 겁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최저시급을 올렸고 부동산 투기꾼 잡는다고 세금을 왕창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넘치게 됐나요? 집값이 안정됐습니까?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식에 책임질 줄 모르는 민주당 반드시 우리 손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오세훈 후보 유세 현장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손 흔들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친구분들 손잡고 4월 7일 선거날까지 혼풍이 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 원외에서 10년 동안 계시면서 서울을 그 누구보다 많이 연구했고 시민들과 소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거 공보, 우리 오세훈 후보 정책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실리적인 공약들 참 많습니다. 반면 박영선 후보 슬로건이 합니다 박영선이던데 어제 토론해보니 수직정원인가 뭔가 하는 그 이상한 공약 들고 나오고 나머지 공약도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저 재난지원금만 뿌려서 국민 세금으로 금권 선거하려고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서울시 역사상 최초 청렴도 1위 달성해 봤고요. 다산 콜센터로 시민들의 민원 보다 빠르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상권이 무너졌던 동대문 DDP라는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 상권이 살아났고 우리나라 최초의 동경기장 고척 스카이돔 덕분에 프로야구와 콘서트와 같은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 다 누가 이뤄낸 겁니까 여러분? 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이끌어낸 성과입니다. 박원순 시정에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 한다고 사비나 제대로 푼 적 있습니까? 서울로 7017인가 하는 뭔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안전사고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M1대 보여주기 식으로 세금 날린 것들 이제 다시 보상받으려면 오세훈 후보가 압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은 1년밖에 임기 기간이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 또 치릅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우리 오세훈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아름다운 단일화의 진짜 피날레를 우리 서울 시민이 장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의 연설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일어나는 선거입니다. 무려 우리 세금 571억이 들어가는 선거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자기 마음대로 당원 바꿔가면서 출마하는 반석 없는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반드시 4월 7일 투표장으로 나가 심판합시다. 우리같이 오세훈 후보와 함께 다시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삼창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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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내기 대학생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무경 학생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의 공동 주역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아름다운 경선 레이스를 펼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이곳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정정당당한 그러한 경쟁을 펼친 분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온몸으로 맞서 싸운 정치인, 자유와 민주주의의 정치인, 여러분 나경원 서울시 중앙선대위원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어제는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보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설 듣기가 조금 나아지셨죠? 네. 그런데요, 솔직히 황사하고 미세먼지 이야기만 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정부, 이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해서 중국 정부에 제대로 한번 이야기한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국회에서 맨날 따져서 그때 물어봤을 때요, 환경부 장관이랑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정말 중국에서 오는 게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검토하다가 한마디도 못하는 이 정부,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북한에는 늘 쩔쩔매고
중국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고 한미동맹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런 정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요 무조건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에 시장 안 바꾸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어제 TV 토론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제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사실 박영선 후보 보면서 사실은 좀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더라고. 왜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표를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선거거든요. 제가 왜 안쓰럽다 그랬냐면 제가 2011년에 사실 오세훈 후보도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사과도 하셨는데 우리 당이 만든 선거 때문에 제가 등 떠밀려서 나가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때 정말 당에서 꼭 좀 나가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때 너무 많이 지면 그 다음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당의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요. 그때는 잘못된 선거였다면 지금 이 선거는 나쁜 선거입니다. 나쁜 선거에 민주당에게 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될 수 없는 선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요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라 내곡동 할아버지가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자꾸 거짓말한다 어쩐다 하고 이야기해봤자 되지도 않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후보를 내서도 안 되는 선거를 억지로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선거는 이 정부의 위선, 무능, 독선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일찍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위선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상조 실장의 사건으로 이제 위선 정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국민이 시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위선이라는 거, 저는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가치 집단도 이념 집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이 정부의 핵심 세력들은 부도덕한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김상조 실장 LH 사건의 공무원들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이 취득한 정보 내일 모레 임대차 보호법 발효한다는 거 알고 미리 자기 집 전셋값만 올려서 받는 이런 정말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고 자신들 이익만 챙기는 이런 정부, 이런 정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위선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김상조 실장 사건으로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이제 이 선거는 끝났다. 우리 쪽에 누가 나오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2번 찍겠다고 결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도 잘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미 서울시장 해서 시정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요 이 정부의 위선을 나열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위선이라는 게 뭡니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권을 외쳤습니까? 그런데 북한 정말 인권 압살 정권에게 한마디도 못하더니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미 국무성의 연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대북장난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인권 변호사 자처하던 문재인 대통령 인권 후진국으로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박원순 전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조국은 자신의 자녀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하자 그러면서 자신들 자녀들은 줄줄이 다 자사고 특목고 보냈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 그렇게 위안의 척하더니 자신들 배만 불린 사람들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을 바꿔서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기득권 특혜 집단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 집단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월 7일 반드시 해주실 거죠? 그래서 여기 모두 같이 모였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다 함께 하시고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4월 7일은 이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4월 7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극렬 문파나 일부 친문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다 같이 그 위대한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신 나경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바로 4월 7일 서울 시민의 승리를 위해서 오세훈 후보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일궈낸 분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승리, 서울 시민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당 대표이신 안철수 서울시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안철수! 안철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위원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또 큰 정치인으로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잘생겼다.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꼭 야권 후보 단일화 이뤄서 서울시장 선거 이기고 내년에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 10년
잃어버린 서울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벌써 2019년에 전국 성장률 2.1%인데 서울은 1.9%였습니다.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도 아래입니다. 아셨습니까? 서울 실업률 전국 꼴찌입니다. 작년 전국 실업률 4%인데요. 서울 4.6%로 꼴찌입니다. 청년 실업률, 여기 청년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가슴 아프게도 2배입니다. 9.1%였고 올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떠나갑니다.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매년 10만 명씩 서울을 떠나 지난 10년간 100만 명이 떠났습니다. 작년 말에 보니까 서울 인구 아세요? 서울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말에 967만 명이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10,000명이 줄어서 966만 명이 됐습니다. 서울은 지난 10년간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됐고 더 이상 경제 수도가 아닌 도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 첫 번째 의미, 지난 10년 잃어버린 서울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장이 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렇게 할 사람 후보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 예전의 경험 그리고 지난 10년간 마음고생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 살려서 이제 다시 서울을 사람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또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서울시장 의미, 전임 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그 불행한 결말 거기에 대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데 왜 1번 후보가 나와 있죠? 이해가 안 되죠? 놔두고 그래요. 정말 서울시 이번 선거 돈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870억! 500억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면 억지로 후보 내려면 민주당이 500억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억 돈도 안 내고 그리고 후보 안 내기로 해놓고 후보 내고 그러면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남은 선거 내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심판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다 잘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죠? 참 도대체 문재인 정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집값 올리기! 원치 집값 올리기! 예, 너무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 밤새면서 이야기해도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한번 대표적인 것들 들어보죠. 자, 우선 LH 직원 토지 투기 사건. 얼마나 많은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까? 이 본질이 자기들이 가진 권력, 정보 이용해서 그냥 떼돈 번 거 아닙니까? 직원뿐이겠습니까? 그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LH 상급자, 또 그 위에 보고받은 저 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 중에 아마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 심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전광판 크게 만들어서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한박 웃음 지으면서 자랑했습니다. 지금 그 전광판 어디 있습니까? 없애버렸어요! 어디 갔지? 혹시 요즘 가까운 동네에 이렇게 물건 파는 사이트들 많잖아요. 혹시 그 사이트에 판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도 정말 엉망인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아까 경제성장률이 2.1%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들이 그 중에 1.5%가 세금으로 만든 거고 나머지 한 0.56%만 실제로 성장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금 주도 성장을 한 거죠. 세금 풀어서 성장한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경제는 또 저렇게 파탄나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통합하게 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분열시켰습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작년에 대구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같이 의사도 많았고 간호사분들도 전국에서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막는데 1등 공신은 의료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간호사분들이었다.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또 있습니다. 정말 외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교라는 게 원래 다양한 나라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대한
만드는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는 동맹 관계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푸대접 받습니다. 무슨 삶은 뭐 대가리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보고. 그런데 저는 정부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손 내밀고 부탁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미국과도 관계가 좋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과도 관계가 좋을 때 그때 그런 관계 이용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북한이 우리한테 손 내밀고 쩔쩔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과도 안 좋고 일본과도 안 좋고 중국과도 안 좋으니까 그럼 북한이 우리한테 부탁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욕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북한에만 잘 보이면 그냥 잘 봐줄 줄 알고 참 어리석습니다. 뭐 말하자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던데 이런 모든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개혁들 하지 않고 검찰개혁 하나만 부르짖고 있는데 검찰개혁 그게 개혁 아닌 건 아시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맹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은 맹견이 아니라 애완견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도 끝도 없는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될 정부, 이번이 마지막 심판 기회입니다. 심판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심판! 예, 열심히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첫째, 서울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고, 그리고 또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시장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주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서울 시민께 서울을 돌려드리고 정권 심판할 후보 누굽니까? 뻔뻔하게 시장 후보 내고 저렇게 모든 것을 망치는 민주당 심판할 후보 누굽니까? 맞습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를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 아시죠? 그냥
도장 하나로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도장 하나로 세 가지 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사흘이 있습니다.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 4월 7일 수요일, 이 세 날 중에서 어떤 날 투표를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중에서 내가 꼭 투표하고 할 수 있는 날 뽑아서 그날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 해결됩니다. 자, 제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뽑아주셔서 서울시장 선거 야권이 승리하고 내년 대선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오세훈 파이팅! 안철수 간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다이드라를 해주신 안철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 지지 연설을 해주신 나경원 중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안철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야권 단일 후보